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말씀 이미 그 부승찬 의원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상황입니다. 부승찬 의원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제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면책인데 무슨 제보를 받았다면서 꺼낸 얘기가 이렇습니다. 올해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네. 그다음에 김충식이라고 김건희 여사 처가 쪽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점심을 먹었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법 처리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말을 이미 건넸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5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20여 일이 더 흐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승찬 의원이 하는 의혹 제기의 얼개는 4명이 밥을 먹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언급을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파기환송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얼개를 딱 짜맞춰 놓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절대 그런 점심 자리 없었고 일면식도 없었다. 한덕수 전 총리 그 자리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 점심 없었다.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은 반드시 뭔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제보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밭글이라고 하는 찌라시를 보고 한 얘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럴 때 그 외부의 유튜버와 일종의 콜라보를 해서 국회에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쪽에서 방송하는 것까지 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데려다 놓고 물어봤잖아요. 뭐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더라 뭐 했다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뒤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치적 책임을 졌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과 예. 다른 얘기를 했다면 이제 네. 형사처벌은 면책특권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 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각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한 의전서열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각각 1인당 10억씩 해서 네. 40억에 대한 네. 4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 부승찬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았을 리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뻔히 알고 신빙성도 낮다는 것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청난 효과를 거뒀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이슈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또 믿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확산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제보라는 거는 저도 언론사 오랫동안 몸담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에 10건 들어오면 기사화 될 수 있는 거는 한 건 될까 말까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만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큰 기사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취재를 해보고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양쪽을 확인해보면 전혀 정반대의 것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우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사를 쓰면 우리 사회는 정말 개판이 될 겁니다. 언론기관이 검증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더라도 언론사보다 공적인 책임이 더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검증의 노력을 전혀 일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제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좌관이나 누가 SNS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도 한마디 사과도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첼리스트 뭐 똑같습니다. 네네. 그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자막에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잖아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 받은 것만 모아놓으면 캐비넷 하나는 딱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보의 상당 부분은 쌍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그건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 네. 제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상대방이 4명이나 있는 것을 그냥 네.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선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지어 이제는 제보를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우와. 아닌가라는 어쩌면. 의심도 조금 있어요. 끝까지 안 밝히니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네. 네. 이 면책 특권을 피하려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기자회견으로 그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건데 꼭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그걸 얘기한다라는 건 아, 그렇구나. 내가 면책 특권의 그 외피를 두르겠다라는 좀 비겁한 어떤 용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원래 부승찬 의원이 처음 꺼낸 게 아닙니다. 네. 이 지난 5월달에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그때 녹취록을 틀었거든요. 예예. 그 내용을 보면 4월 4일 윤석열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날짜도 특정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제3자의 누군가의 대화에서 녹취를 녹음해가지고 상임위장에서 튼 건데 출처도 없고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를 꺼렸어요. 그냥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이런 내용에 유사한 내용의 녹취록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최소한 관련된 식당의 종업원이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어떤 집단의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죠. 제보했습니다라고 최소한의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날짜 특정하지 못하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AI한테 야 이런 제보 내용 하나 녹취 만들어줘. 선배 그 AI 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거기에서 서비스해요.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로 이게 천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국장입니다. 제보인가 아닌가 의심받는 정말 제보가 맞아 하는 수준의 네. 것들을 지금 갖다가 제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쓰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보 진실을 위한 특검을 하나 지금 출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네. 제보 전담 재판부도 동시에 출범시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장난 아니다. 그런 거 왜 안 찢었다, 합니까? 쟁하고 애뜰 날